여러분, 단순히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매일 무심코 지나치는 물이 체중 관리, 혈당 조절, 심지어 신장 건강까지 책임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물이 여러분의 건강에 어떤 기적 같은 효과를 가져다 주는지 과학적 데이터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매일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하는지 고민해 본 적 있나요? 일반적으로 하루 8잔을 마시라는 조언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물 섭취가 단순히 권장량을 따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섭취 타이밍과 양에 따라 체중 감량과 질병 예방 효과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전에 지금까지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의 연구를 살펴보면 물 섭취와 관련된 약 1464개의 연구를 분석한 끝에 단순한 물 섭취로도 체중과 혈당 감소, 신장결석 예방 등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식사 전에 물을 마시는 습관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포만감을 유발하여 섭취하는 음식의 양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결과적으로 체중 감량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물은 우리의 신체 내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피부의 탄력 유지, 소화 촉진, 독소 배출 같은 기본적인 기능 외에도 적절한 수분 섭취는 에너지 대사를 높이고 몸 전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데 필수적입니다. 물 한 잔이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건강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섭취 방법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체중 감량을 위해 다양한 다이어트 방법과 운동법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식사 전에 물을 마시는 습관입니다. 이 방법은 특별한 비용도 들지 않으며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체중 감량의 핵심은 섭취 칼로리보다 소비 칼로리를 늘리는 것입니다. 식사 전에 물을 마시면 어떻게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줄까요? 바로 물이 주는 포만감 때문입니다. 물은 칼로리가 전혀 없으면서도 위를 채우는 효과가 있어 식사량을 자연스럽게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사 전에 500ml의 물을 마신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2배 이상의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물은 신체의 대사율을 높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을 마시는 순간 체온이 약간 상승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에너지 소비가 증가합니다. 이를 수분 유도 열발생이라고 부르며 체내 칼로리 소모를 돕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렇게 단순히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몸이 스스로 칼로리를 더 소모할 수 있다는 점은 정말 놀랍지 않나요? 물 섭취는 특히 식사 직전에 할 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사 30분 전에 물을 마신 사람들은 식사 중 섭취하는 칼로리가 약 13%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음식을 덜 먹는 것을 넘어 식사 후 포만감을 더 오래 지속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물의 온도와 섭취 방식입니다.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물을 마신다면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미지근한 물은 위와 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소화를 도와줍니다. 또한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하게 물을 마시면 위에 부담이 가고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 섭취를 통해 체중 감량을 시도하려는 분들은 매 끼니 전에 물을 마시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단,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면 오히려 위와 신체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한 번에 300ml에서 50ml 정도를 천천히 마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신장 결석과 요로 감염은 많은 사람들이 겪는 고통스러운 문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를 예방하는 데 있어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충분한 물 섭취입니다. 물은 단순히 신체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을 넘어 신장과 요로의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장결석은 신장에서 결정체가 형성되어 발생하며 극심한 통증과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석은 주로
요로 내에서 농축된 미네랄과 염분이 결합해 형성됩니다. 하지만 물을 충분히 마시면 소변의 농도가 낮아지고 신장결석 형성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한 사람들은 신장결석 재발률이 약 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로 감염 예방에서도 물의 역할은 필수적입니다. 물을 마시는 것이 왜 요로 감염에 도움이 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소변의 배출량을 늘리고 이를 통해 요로 내에 축적된 박테리아를 자연스럽게 배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요로 감염을 겪는 여성들에게 있어 하루 1500ml 이상의 물 섭취가 감염 발생률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물은 요로 감염뿐만 아니라 요로 결석과 같은 더 심각한 문제를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물이 신장 내부에서 불필요한 물질을 희석하고 배출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필터 역할을 하며 물은 이 필터 작용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소변의 흐름을 개선하고 결석이 형성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듭니다. 하지만 물 섭취는 무조건 많이 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특히 하루 종일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는 꾸준히 나눠서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카페인 음료나 당분이 많은 음료는 물의 역할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순수한 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간단한 생활 습관이 신장결석의 고통과 요로 감염의 반복적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당뇨를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혈당 관리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약물이나 식단 관리 외에도 간단한 물 섭취가 혈당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많은 이들에게 놀라운 사실일 것입니다. 공복 혈당은 당뇨 환자의 건강 상태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인데 물이 이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첫 끼를 먹기 전 공복 상태에서 물을 마시는 것은 단순히 몸을 깨우는 것을 넘어 혈당 수치 조절에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몸이 가장 기본적인 대사 활동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때 물 섭취는 혈액 내 과잉 당분을 희석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혈당 수치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신체의 수분 균형을 맞추는 데도 기여합니다. 또한 물 섭취는 당뇨 환자들에게 특히 중요한 신장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당뇨 환자들은 혈당 수치가 높아지면서 신장이 과도하게 당분을 배출하려고 하며 이 과정에서 탈수가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물을 섭취하면 이러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신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물을 마시는 습관은 몸의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고 당분 처리 능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물 섭취량을 늘리는 것이 무조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도한 수분 섭취는 신체의 전해질 균형을 깨트릴 수 있으므로 적정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마다 권장 섭취량은 다를 수 있으며 특히 당뇨 환자라면 주치의와 상의해 적정 섭취량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 섭취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도구입니다. 당뇨 환자에게는 수분 유지가 혈당 조절의 기본 단계 중 하나임을 기억하고 공복 상태에서의 물 섭취를 생활 속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는 혈당 관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물은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자원입니다. 하지만 물 섭취는 개인의 건강 상태, 생활 방식, 그리고 환경적 요인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물을 마셔야 할까? 라는 질문은 단순히 하루 8잔이라는 고정된 답변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각각 다른 요구를 가지고 있으며 적정한 물 섭취량은 이 개별적 요구를 반영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나이와 활동량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젊고 활동량이 많은 사람들은 땀을 통해 더 많은 수분을 잃기 때문에 물 섭취량이 늘어나야 합니다. 반면에 고령자는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화될 수 있어 탈수에 더 쉽게 노출됩니다. 이는 하루 권장량을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개인의 갈증 반응과 소변색을 관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두 번째로 기후와 환경 조건도 고려해야 합니다. 더운 날씨나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수분 손실이 더 많아지므로 물을 더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실내에서 건조한 환경에 장시간 머무는 사람들도 수분 보충에 신경 써야 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세심히 관찰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건강 상태에 따라 물 섭취량을 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장 질환이나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요로 감염이나 변비가 있는 사람들은 물 섭취를 늘리는 것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여 개인 맞춤형 수분 섭취 계획을 세워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물의 섭취는 하루에 걸쳐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것은 신체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시는 적절한 타이밍으로는 아침 기상 직후, 식사 30분 전,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이 추천됩니다. 특히 기상 직후 물 한 잔은 몸의 대사를 활성화시키고 신체의 수분 균형을 회복시키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각자의 생활 방식에 맞는 물 섭취 방법을 실천하는 것은 작은 변화로도 큰 건강상의 이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 한 잔으로 시작하는 건강관리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물은 건강에 필수적이지만 모든 사람이 동일한 방식으로 물을 섭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건강 상태와 환경에 따라 적절한 섭취 방법과 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고 자신의 몸에 맞는 물 섭취 방식을 찾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신장 기능이 저하된 사람들은 물 섭취에 있어 특별히 신중해야 합니다. 신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과도한 수분 섭취는 체내에 물이 쌓이게 하여 부종이나 혈압 상승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물 섭취량을 제한하고 주치의와 상의해 하루 적정량을 결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반면 요로 감염을 자주 겪는 사람들은 충분한 물 섭취를 통해 예방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소변량이 늘어나고 이를 통해 요로에 남아있는 박테리아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감염 증상이 심하거나 지속적이라면 단순히 물 섭취에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적인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또한 신부전 환자도 수분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심장은 체내의 혈액과 수분을 순환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도한 수분 섭취는 심장의 부담을 증가시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적정량 섭취가 중요합니다. 이 역시 의료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야 합니다. 운동량이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땀으로 손실되는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운동 중과 운동 후에는 물 섭취에 신경 써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도 단순히 물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전해질 보충이 가능한 스포츠 음료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체내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민성 방광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물 섭취량을 조절함으로써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빈뇨와 같은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물 섭취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고 저녁 시간대에는 물을 덜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물 섭취는 단순히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 상태와 생활 패턴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건강 상태에 따라 물 섭취를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명확히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우리 몸은 약 60%가 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물은 생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물 섭취에 대해 단순히 많이 마셔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적절한 시기와 양 그리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물 섭취는 단순한 생활 습관을 넘어 건강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핵심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물은 우리의 신체 내 모든 세포와 기관의 기능을 최적화하는 데 필요합니다. 수분 부족은 피로, 집중력 저하, 그리고 더 나아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몸 상태와 생활 패턴에 맞춘 적정량의 물 섭취는 체내 독소를 배출하고 대사를 활성화하며
신체 전반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물 섭취의 올바른 방법은 단순히 하루 권장량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나이, 활동 수준, 건강 상태, 그리고 환경적 요인을 반영하여 자신만의 물 섭취 가이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물을 언제, 어떻게 마시는지가 그 효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식사 전, 운동 전후, 그리고 기상 직후와 같은 적절한 타이밍에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수분 섭취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 섭취에는 주의점도 있습니다. 특정 질환을 가진 경우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물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또한 물의 종류와 섭취 방식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순수한 물을 천천히 마시는 습관은 우리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건강 상태에 따라 미지근한 물이나 특정 미네랄 함유물을 선택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물 섭취는 작은 습관의 변화로도 삶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강력한 건강관리 도구입니다. 오늘부터 자신의 몸에 맞는 물 섭취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쌓여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물 섭취 습관을 응원합니다.